그 김기현 체제 요 이후에 대한 지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그 한겨레가 추가적인 좀 보도를 내놨습니다. 네.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? 이거를 하극상을 좀 벌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고집했다라는 거예요. 네. 당 대표직은 이제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울산에 출마하겠다라는 걸 고집을 했고,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네덜란드 순방을 가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해요. 당 대표직은 일단 사퇴를 하고. 당대표직 같은 경우는 사퇴한다라고 해도 일단 울산 그 출마하는 거는 무조건 나가서는 안 된다.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울산에 출마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, 결국에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무시하고 울산에 출마를 고집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거 한겨레만 이런 내용 있지 않나요? 딴 데서도 있나? 근데 이제 좀 여러 갈래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요 입장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는 하더라도 울산에 나가는 거는 안 된다. 그래서 그 얘기를 장제원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좀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좀 이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고. 이러면 좀 왠지 당무에 좀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 뭐 좀 그럴 것 같은데. 그런데 당무 개입한다라는 것 치고는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, 이거를 뭐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충분히 좀 대통령에서 이런 입장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. 그렇습니다. 네. 뭐. 좀 어떻게 보셨어요, 교수님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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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소극적으로? 당무와 이거 그거 좀 구분이 잘 안 가가지고 그냥.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그냥 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. 뭐 이런 기사 자체가 그렇게 뭐 쏙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도 일단 뭐 보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한겨레잖아. 한겨레 말을 믿어. 한겨레 말을.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한겨레를 부쩍 자주 인쇄하는 것 같아요. 아니 뭐 한겨레에 뭐 주식이라도 있어. 왜 그러는 겁니까? 아니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, 당무 개입 그 문제를 일단 차치해 놓고 대통령의 의사와 당대표가 반대로 갔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. 한겨레가 보도했냐 안 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대통령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, 중진들 장제원이 됐거나 김기현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극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일단 생각하는 바는,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그 민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요거에 대해 가지고 권력 다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혼자만의 이거는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고, 김기현 대표를 따르고 있는 어떤 그 무리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반기를 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? 김기현 따르는 무리가 있어? 난 처음 알았는데.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근데 이번에 초선 의원들도 같이 좀 따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가지고. 뭐 저는 뭐 크게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지 않은데. 그냥 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. 네네. 뭐 이렇게 이런 다툼이 마치 있는 것처럼, 물론 이제 실제로는 저는 이게 이제 팩트일 수도 있겠지.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무슨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게 난 딴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요. 계속 이제 뭐 마치 그 MBC나 이런 다른 뉴스를 보면은 항상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이 심각하고 지금 질의멸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지금 더 큰 위기거든요, 사실. 신당이 지금 나오고, 그리고 이재명이 비례대표를 지금 도망가려 그러니까 이런 병리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연동의 비례대표제로 가면요,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좀 못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병리편을 막 하자. 뭐 이런 또 되게 이건 진짜 아싸리판 아닙니까? 이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언론의 초점이 항상 그 여당 내 갈등 이런 것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편향돼 있다라는 거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 것 같은데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할 텐데, 한동훈 장관이 요구한 사항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다라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번에 보도가 됐거든요. 한 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
뭐 반대하면 반대. 아니 한동훈 장관의 워딩은 일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진짜? 사람이 있으면은 오, 나는 할 진짜?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한 의견이라도 있다면은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게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고 있는 대표 주자가 이제 김웅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김웅. 근데 이제 김웅이나 이런 어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랑 이번에 모종의 계략을 세웠던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랑 그 찰나의 순간에 김기현 대표가 만났다라는 것까지 지금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언론들이 뭐 국민의힘의 갈등을 막 이렇게 막 부각시키려고 한다라는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그 다음으로 이런 갈등을 일단 어쨌거나 봉합은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봉합을 시키겠다고 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체제 위주로 우리가 봉합을 시킬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네. 사실 갈등이라는 게 이제 뭐 서로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.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걸 갈등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 국민 그러니까 보수 여론은 김기현이 그냥 네. 이번에는 이제 출마하지 않는 거 이게 여론이었잖아요. 근데 여기 이 너무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종의 반동 같은 거 아닙니까 김기현이 이거 그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아까 드렸던 얘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사에 반동이란 말 내가 처음 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사에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- 하극상을 벌였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. 네. 단지 대통령 말을 안 들었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당내 기류와 여론이 그러니까 그 보수 여론이 그냥 김기현은 이번에 출마하지 말고 욕심 버리고 그냥 백의종군 하는 게 맞다라고 그냥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민경호 대표가 이거를 이제 세력 싸움이다. 일단 당내 이제 권력 투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란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. 그냥 그 이거는 말씀이 권력 투쟁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방금 하신 얘기가 아니 김기현 대표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좀 갈등을 그러니까 빚는다라는 게 7살짜리 애가 이제 그 나름대로 엄마한테 삐진 거야. 그래서 밥을 안 먹어. 그럼 이제 이것이 엄마와 아이의 갈등이 이런 갈등이라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급이 안 맞다라는 표현이신 뭐 거네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. 이걸 옛날에 몽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몽리 뭐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이 몽리가 급이 안 맞는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딴지 뭐 딴지를 거는 수준밖에 안 되죠. 네네. 당연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네. 이 지금 김기현 체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초선들 중에 김웅이 일단 제가 보기엔 대표 주자일 것 같아요. 초선 의원들 딴 네. 사람도 더 있나요? 나 김웅 말고 나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. 김웅 말고도 제가 일단 들은 내용으로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 순간에 이준석을 만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냥 단순히 이게 김기현 혼자만의 어떤 그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? 배후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세력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김기현이 이준석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김무성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민경호 대표랑 생각이 같은 게 이게 그냥 단순히 김기현 혼자서 벌인 어떤 하극상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고 있는 그 무리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큰일을 치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. 대단한 사고를 칠 거라는 생각이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거를 우리가 우리 뭐 갈등 없지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놔야 된다. 이런 어떤 반동 분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애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더 갈등 많지 민주당이 더 문제 많잖아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, 뭐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뭔가 뭐 권력 투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봉합하기. 이거 한동훈 비대 얘기를 미리 하자 그냥. 그럼.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네.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좀 다른 거지. 뭐 동의하는 거예요. 사실. 네, 그런 거예요. 왜 저래봐. 어쨌든 알아서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원래 가는 옳은 길이 이쪽인데 그냥 여기에 이제 저항하고 난 안 갈래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냥 뭐 이렇게 튕겨 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할 것이다. 그런 반동 문자들이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크게 이제 당내에서 뭔가 좀 안 좋게 비춰지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 같은 데서는 뭐 아예 뭐 심각하게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. 뭐 그래서 거기는 뭐 수도권에서 3명이 된대 3명이. 국민의힘이 그래서 뭐 그렇게 여론조사를 뽑고 6명 되고 3명 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불만이 뭐냐면요.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을 쳐도 민주당은 정말 한 번도 뭐 과반 걱정을 안 하는 정당 같아요. 민주당은 진짜 왜 저 당은 왜 저렇게 이재명 범죄자 지키기에 그냥 올인하는데도
걱정을 별로 안 해. 질 그렇죠. 걱정 안 해. 근데 우리는 열심히 나름대로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 말을 너무 오래 해갖고 맞아요. 지금 그래서 있잖아요.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보기가 싫어 조금. 뉴스나 패널 시사 프로 보기가 싫어가지고 요새 뭘 보냐면 유튜브 뮤직을 들어요 요새. 주로 이제 그 남는 시간 이동 시간에 유튜브 뮤직을 성재준 TV를 보셔야죠. 그러니까 성재인 TV를 다 보고 근데 그건 또 짧잖아. 그래갖고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짧잖아. 유튜브 뮤직을 이제 주로 듣는단 말이야. 근데 또 유튜브 뮤직이 또 50% 올랐어요. 유튜브 뮤직이 유튜브 그 프리미엄이 알아요? 50%나 올랐어요 가격이? 네. 아 그래요? 그래서 또 더구나 또 상처를 또 입었 그런. 어쨌거나 저희가 나가야 되는 그 이제 그 방향성은 명확하죠.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책은 똑같이 생각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비대위. 이미 이제 김기현은 이제 그 거대한 도도한 물결에 맞서서 자기만의 지금 길을 가겠다고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아주 얍삽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발버둥치는 수준에 불과하다. 예,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지만 뭐 어쨌든 그것도 크게 갈등의 하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혁신위로 잡은 분위기가 다 이제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이 모든 책임이 사실 김기현 때문입니다. 이게 김기현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럼요. 이준석 책임이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김기현이 울산에 출마한다? 울산에 또 출마해가지고 만약에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? 정말 그때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저희가 끝장내야죠. 저는 이제 당 대표급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봅니다. 거기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김기현이 아닌 거죠. 그 사람은 아마 다시 국민의힘 들어오기도 어렵고요. 무소속하면 뭐 그렇죠. 절대로 그런 사람이 절대로 금배지를 또 다시 달게끔 지금 총선을 이렇게 코앞에 앞두고 지 이속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또 다시 금배지 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는 절대로 우리가